안녕하십니까. 천연부의 노동과 정치 112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 111번째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제가 들어보니까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도 짚고 또 저희 새로운 말씀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 저희 대선 승리를 위한 6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111번째 방송에서 청나라 얘기하면서 강희제, 옹정제, 근륭제의 3대 150년간 집권기가 가장 그 중국 역사에서 번성했던 시기였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3대 150년 해야 되는 걸 3년 150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잘못 발언했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2020년 대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 바로 잡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제가 그 앞에 방송에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2020년 4.15 총선에서 지금 우파가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습니다. 그 전체 국민의 표수는 뭐 그 차이가 한 8%,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의 숫자로 봐서는 뭐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거의 190대 110, 한 10명만 더 좌파 진영이 가져가면은 뭐 헌법 개정도 가능한 그 정도 참패했습니다. 모든 법률을 법령 개정을 다 하고 다 그들이 다 하고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는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 선거가 부정이다, 거기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양상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는 우파 진영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우파 진영 핵심 지도부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0분 방송 제가 보니까 3월 24일 날 방송했더라고요. 4.15 총선이 있기 전 뭐 몇 주 전에 제가 한 방송입니다. 제가 90분 방송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우파 진영이 선거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짚었는데요. 첫째가 우한 코로나 사태를 소위 정부 여당 좌파 쪽이 참으로 그 사태를 잘 활용해서 선전선동을 잘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어리석은 국민들이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파 진영의 분열, 그 원인이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서 우리가 우파 진영이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뭐 제가 판단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차이가 훨씬 더 예측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우파 진영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선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는 우파 진영에서 그런 4.15 총선의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반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때 90번 방송에서 제가 두 가지를 그때 말씀드렸죠. 첫째가 우한 코로나 사태를 활용한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심리전에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넘어갔다. 그때 얘기한 다수의 국민들이 누구냐? 주로 중도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소위 국민들을 좌파, 우파, 중도파 이렇게 뭐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파 진영에서도 중도파를 이렇게 그 표를 가져와야 이긴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소위 그 정부 여당 좌파들은 중도파를 표를 많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선전선동수를 잘 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한 코로나 사태를 이 정부가 잘했습니까? 여당초 처음에 중국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오히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감염됐죠. 우리 그 동남아 쪽에 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인의 입국을 처음부터 차단함으로 해서 거의 그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이를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 정부가 그런 어떤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가 더 확산된 뭐 미국과 유럽들의 어떤 사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주 뭐 방역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심리전 선전선동에 다수의 그 국민들이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현금 살포를 통해서 표를 매수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중도라고 하는 우리 그 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넘어갔다. 그것이 총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다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진단을 한다면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를 가져올 것이냐? 이 방법론이 문제죠. 지금 그동안에 소위 그 우리 우파 진영에서 정치권이 중도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좌클릭해 왔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이 그 미래통합당도 김종인이 들어서 가지고 더욱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도표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중도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한 사람들, 뭐 우리 국민들의 뭐 다수가 뭐 한 뭐 20, 30% 이상 스스로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저희 98번 방송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중도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도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우리 국민들은 첫째 무지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소위 지금 이념 전쟁 시기에서 소위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소위 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것이죠. 뭐 신문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그런 그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뭐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까? 대중들을 전혀 그렇게 학습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전혀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이 중도입니다. 스스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중도라고 해서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저는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제가 표현했느냐, 비겁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왜 비겁하냐? 저희 좌파다 우파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 결론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자기가 뭔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좌파다 우파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념이 없는 자들이죠. 그때 시류에 따라서 뭐 어떤 뭐 다수가 가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선거 당일에 어떤 뭐 그날의 어떤 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번 같으면은 뭡니까? 그 마지막에 뭐 돈으로 그냥 그 뿌리니까 다 표를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신념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도표를 가져오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에게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표를 가져오려고 뭐 우파가 중도로 뭐 가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다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도표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대로 되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무지하기 때문에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의 어떤 그 지도부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파의 그 정치가들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파라고 스스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신념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념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지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렇다고 뭐 대놓고 이 비난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어떤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그 제대로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허황된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역사의 잘못된 것도 그게 허황된 것에 따르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가둬 죽이고 했는지 그 역사의 진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도라고 하는 분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 자유로운 사회로 자유혁명의 길로 마음을 이끌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에 제가 꼽은 것은 우파 진영의 분열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파가 그런 핵심 지도부가 부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분열에 앞장섰죠. 그래서 우파 진영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파 진영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제가 세 사람을 들었습니다. 1번 황교안, 2번 전광훈, 3번 조원진 이렇게 세 사람을 들었죠. 황교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84번 방송에서 황교안은 대통령감이 못 된다라고 제가 그런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는 그가 우파 진영의 분열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가장 큰 책임이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내세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한 것이죠. 그런 어떤 황교안의 책임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황교안은 지금 사라져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황교안 같은 인물이 다시는 우파 진영의 지도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고승국이 황교안에게 그렇게 참 황교안 빠라고 할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승국도 그에 대해서 엄숙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조원진에 대해서도 조원진이 우파 진영의 분열에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오면서 참으로 잘못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원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존경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파의 자유혁명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가장 뛰어난 집단이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원진을 비롯한 조원진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우파 가장 혁명가적인 자질을 가진 우리 공화당 당원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인물이 조원진인 것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 50번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공화당의 당명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이념에 대한 어떤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좌파와 우파의 구분조차 무엇이 어떤 핵심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과 공화라는 말 둘 다 개인보다는 어떤 전체 집단 무리를 우선시하는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제가 좌파와 우파의 기준 내 어떤 구분 기준은 좌파는 공동체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이고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이라는 말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각성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말
공화라는 말 자체가 전체 집단을 앞세우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명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장려했다. 글쎄 그것도 저도 믿음이 별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이념에 대한 학습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에 대한 어떤 비판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했다. 뭐 그걸 다시 하자. 이건 좋은 얘기라, 참으로 옳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다시 복권시키자, 대통령을 모시자. 그거는 전혀 시대 흐름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소위 집권 전략이 전혀 없는 정당이었던 것입니다. 집권을 하려면은 뭔가 집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플랜이 뭔가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박근혜 탄핵 무효, 뭐 박근혜 뭐 석방,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집권 전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창원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보였던 그 형태 보십시오. 참 오히려 우파 진영의 분열을 일으키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을 또다시 당대표로 내세웠다 하더라고요.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저는 이제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그런 뭡니까 저희 작은 정당, 우리 공화당과 기독교 자유통일당입니까? 아무런 의석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념만 옳다고 해서 현실 정치에서 과연 이 정권을 뺏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미래통합당 지금 무지무지하게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아니면은 이 정권을 다시 탈환할 그런 정치 집단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그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서 통합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파 진영의 분열을 책임이 조원진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광 목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광 목사가 우파 분열의 책임이 크다라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91번 방송에서 아마 정광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앞에 방송에도 많이 했습니다. 정광 목사에 대해서는 작년 2019년 10월 달에 광화문에 이승만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우파 진영, 우파의 대중 집회를 성공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폄하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광 목사가 대중을 이끌어간 방식이 저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광 목사는 대중의 각성을 깬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라 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이끌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대중에게 따라오라고 강요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를 내세우고 정광은 뒤로 빠져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광 목사는 자신을 내세운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대중을 자기에게 따르라라고 이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광 목사가 그런 대중 집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지지율이 그런 정광 목사가 나서지 않았던 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광 목사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별로 못 듣습니다만은 기독자유통일당에 있는 다수가 성창경이라든지 김무수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그걸 지금 밝히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 목사도 이제는 스스로 반성하고 이제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정관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그 개신교, 그 프로테스탄트 라는 정신에서 보더라도 정관 목사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트와 켈빈이 했던 종교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어떤 그 신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든 독점하면서 신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서 면죄부를 판 것에 대해서 루트와 켈빈은 아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했던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었다라고 봅니다. 정관 목사가 나를 따르라 하는 방식은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 개개인의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 개개인에 맡긴 소명이 무엇인지를 개인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를 깨달음을 해서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저는 그것이 올바른 그 기독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상식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총선에서 황교안, 전광훈, 조원진 이 세 사람이 우파 진영의 분열에 큰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은 지금 뭐 어디 뭐 있어서 아무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관 목사와 조원진은 다시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그런 내부 비판을 통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파가 2년도 안 남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파의 분열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준엄한 비판을 하고 내부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